앞서 보신 대로 일본의 부동산 경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엔저 현상이 길어지며 일본 증시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엔저의 장기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엔화가 달러당 160엔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50엔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저 현상이 계속되는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네, 엔저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달러와 엔의 금리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 금리가 0% 수준인데 달러 금리는 5.5%로 지속하자 엔 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하고 이제 있는데 이것이 엔저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경상수지와 관련된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적자가 엔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10년 가까운 무역 적자 행진 외에도 디지털 부분의 적자, 즉 넷플릭스 등의 사용료, 디지털 기술 자문료 지급 등으로 이제 달러가 유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가 늘고 또 미국의 60% 이상 집중되면서 달러의 방출이 엔저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셋째로 엔저가 시중에 너무 많이 불렸습니다. 엔화가 최근 30년간 GDP의 15배가량 팽창했습니다. 이에 비해 달러는 2.5배가량 팽창했죠. 이 같은 화폐량의 극적인 차이가 더 치명적인 엔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엔저 장기화 속에서 일본의 주식시장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주가 상승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엔저로 인해 주가가 싸졌다는 것과 조만간 엔고로 회귀하면 환율 차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 외국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엔저로 인해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면서 그 주식이 급등했겠죠. 셋째로는 도쿄증권거래소가 PBR이라고 하죠. 주가 대비 자산 비율의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기업 주식 매입을 이쪽 부분으로 유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로는요. 중국의 주식 시장이 최근 불경기로 인해 연일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했던 자본 중 많은 부분이 일본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것이 또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 엔저로 수출은 호황이겠지만 반대로 수입하는 업체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의미 있는 청신호가 아니라면 잃어버린 30년 탈출을 위해서 일본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엔저로 인한 수입 원자재 폭등으로요.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이 이게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2, 3%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인상률로 사실상 마이너스 임금이 2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이 내수 시장의 수요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엔저로 인한 해외로부터의 여행객들은 일본 전역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정작 일본인들은 엔저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을 나가지 못하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엔저 불안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스탠스를 보여주는데 이게 또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요 반도체 산업의 부품을 꿈꾸며 부흥을 꿈꾸며 막대한 보조금을 이제 뿌리면서 TSMC 같은 해외 반도체 기업들을 일본 국내로 유치하면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이어서 AI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아시아 거점으로 도쿄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필수적일 텐데 최근에 일본이 좀 압박했던 이른바 라인 사태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요 디지털 지체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고 침체했던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상 성장 산업으로 AI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래전부터 AI에 투자를 이제 확대해 오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디지털 데이터였겠죠.
일본에는 광범위한 개인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이 없어서 AI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으니 이제 네이버 라인의 데이터가 너무나도 아마 간절했을 겁니다. 라인과 합작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을 불문하고 우리 이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네, 이 엔저의 장기화가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월드이슈 이명찬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